안녕하세요. 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. 오늘은 우리 환우님들이 암을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초기에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환우님들이 제가 길게 보고 또 오래된 환우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건 우리 환우님들은 롱런해야 되는구나.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롱런해야 되는구나.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되는 그 돈,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누구라도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. 근데 제가 자연치유를 하면서 지내와 보니까 제 경험이 이건 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, 이건 정말 잘했다,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,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. 그래서 초기에 거의 많은 암 환자들이 초기에 아마 뭐 한 2년 안에 몇 천만 원씩은 다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돈이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좋은 치료 방법이 생겨도 못하는 경향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계획하에 써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경험입니다. 암이 딱 진단을 받으니까 정작 본인보다 가족들이 더 걱정을 하고 가족들이 더 돈을 많이 쓰려고 해요. 그래서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막 일본에서 좋은 영양제를 또 알아보고 사오고,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우리 아들 둘이서 또 지네들끼리 또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서로 돈 보태갖고 사왔다는 게 그것도 한 600만 원 어치를 까먹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먹고 글쎄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제 의료기, 많은 분들이 의료기에 돈을 또 많이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반신욕기, 또 붕어 운동하는 또 기계, 또 허리에 차는 거, 또 실내 운동기, 또 어식매트, 이런저런 걸 엄청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외에도 주열기니 하여튼 의료기, 내 몸에 하는 의료기만 1000만 원 정도씩을 거의 많이들 써요. 그러니까 그런 거, 또 이제 국내산 또 좋다는 영양제, 엄청 비싸요. 이렇게 하여튼 보통 몇백만 원씩 하는 영양제가 많거든요. 그런 거, 이런 거 몇 번 먹으면 그냥 몇천만 원은 순식간에 달아납니다. 근데 초기에는 금방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가족들이 더 살려고 애를 써요. 저 같은 경우도 저기 어디 지방에 가서 또 옷 진액 같은 것도 돈 150만 원어치 사오고, 하여튼 그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. 근데 그런 걸 먹고 또 간수치가 더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, 또 이런 좋다는 거 하다가 치료 같은 거 하다가 또 암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었고, 또 하여튼 그렇게 해본 요법 중에서 안 좋은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. 근데 그걸 안 좋은 것도 억울한데 그거 때문에 돈도 또 많이 나갔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암 환우님들과 가족들이 머리를 짜고 해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첫째는 이제 암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좀 예산을
잡아보고 노트에 좀 적어보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. 근데 암이 처음 걸리면 이 모르는 거예요.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, 어디로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. 모르니까 처음에 암 진단을 받으면 너무 몰라서 막 돈을 써야 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돈이 병원비가 있습니다. 사실 병원비는 많이 들지는 않아요. 지금 암 같은 경우는 중증 등록이 되니까 5%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95%는 의료보험에서 부담이 되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자연치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지를 못하는 거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미국처럼 자연치유를 하는 사람, 또 사실 제가 동네 병원에서 보조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돈이 많이 들거든요. 근데 그런 쪽에도 의료보험이 된다면 오히려 좀 다양한 치료를 환자들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병원비는 큰 부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항암제 처방받고 했을 때 한 달 한 20여만 원 정도씩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수술하고 또 입원하고 하면 돈이 또 좀 크게 들겠죠. 근데 저는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큰 돈은 들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돈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치료가 있습니다. 근데 보조치료는 종합병원 암 이게 표준치료를 하는 병원들은 보조치료를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비타민C 요법을 하고 있는데 그 요법을 하는 건 제 동네에서 합니다. 동네 조그만 의원에서 하는데 의원 원장님한테 그 비타민C 요법이 이렇게 뭐 선택적 항암제라고 할 정도로 좋다고 저는 알고 맞고 이제 계속 맞고 있는데 이걸 왜 큰 병원들은 왜 안 하죠?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큰 병원들은 이거 마진 없는 건 안 해요. 이거 마진 없어요. 안 해요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마진이 없어서 큰 병원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암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에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작은 병원에서 하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 보조치료비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병원비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. 미술토를 맞았는데 미술토를 일주일에 3번씩 3만원씩 맞았으니까 9만원이잖아요. 일주일에 사고 36만원, 한 달 36만원이죠. 병원 그 초기에는 3만원씩 맞았는데 병원을 옮기고 나서 거기서는 2만 5천원 정도에 맞았으니까 조금 같은 약인데도 좀 비싼 데가 있고 저렴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환우님들이 좀 알아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비타민C 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능의학 한다는 데는 저희 이제 암 환자들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25만원 줬다는 데가 있고 18만원 줬다는 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4만 5천원 주거든요. 이제 물론 그 그람수가 저는 50kg이어서 몸무게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람수가 한정이 있어요. 저는 60g 최대 60g을 희석해서 맞는데 또 몸무게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맞습니다. 더 많이 맞으면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것도 동네마다 이렇게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 또 약은 어디서 쓰는 건지 그것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닥신이라는 거 있고 글루타치온이라는 것도 있고요. 또 비타민 D 그것도 한 몇 달에 한 번씩 맞죠. 온열요법도 있어요. 병원에서 하는 보조치료로. 그 온열요법 같은 경우는 1회 한 대 30만원씩 이렇게 하니까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건 전부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그냥 사보험에서는 됩니다.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
그래서 그런 실비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실비보험을 활용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양병원 치료가 있습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. 뭐 아픈 데가 없으니까요. 암 환자라고 하지만 항암을 하지 않고 자연치유에 매진하면 점점 몸이 좋아지면서 아프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아파서 누워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요양병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제 성격상 집을 떠나는 것도 그렇게 이게 정서상 만족하지가 않아요. 집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근데 또 집에서 잘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항암을 해서 너무 기력이 없으면 누군가가 밥을 해줘야 되는데 내 집에서 그렇게 해주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. 뭐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또 나가서 벌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나다니니까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케어해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요양병원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. 근데 요양병원은 실비보험이 됩니다. 실비보험이 되고 요양병원에서도 비타민 주사나 뭐 자닥신, 미술도 이런 걸 많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실비보험인지 그것도 확인하셔갖고 그런 걸 최대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한 400만원씩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10% 정도니까 40만원 내고 요양병원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 오히려 집에서 이런저런 거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실비보험도 없다. 뭐 암보험, 실비보험 없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 경우 저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게 동네 병원은 그냥 다 돈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만 이상 들어가죠. 근데 그런 요양병원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, 요양병원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요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요양병원은 아니고 식사는 맛있게 건강식으로 해주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없는 구조죠. 그런 경우는 좀 저렴한데 제가 아는 데는 또 저렴한데 식사도 잘 나오고 하는데 뭐 100만원 정도에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실비보험을 갖고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내가 손실을 덜 입을 것인가 그런 거 최대한 알아보시고요. 또 무료 요양시설도 있습니다. 제가 아는 분들은 저기 화천에 거기는 황토방이 있고 그냥 환우들이 와서 뭐 황토방에서 생활하는데 먹는 건 안 해준다고 그래요. 그래서 먹는 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무료로 가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서울 나오기가 싫어요. 그쪽은 공기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기 싫다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. 본인이 느낌이 좋으니까 서울 나오기가 싫다고 하니까. 그래서 그런 무료로 가서 기거하면서 있을 수 있는 곳도 있다는 거. 그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우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저를 만나러 오시고 정보를 많이 주시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 무료 요양원 이런 데를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느냐 보조제라는 게 있습니다. 거의 우리 암환우님들이 영양보조, 영양제 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안 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저도 먹고 있거든요. 거의 안 드시는 분은 이제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근데 그런 것도 엄청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. 저도 그거 2달 먹다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거는 이제 끊었습니다. 근데 물론
비싼 만큼 효과가 좋은 면도 있어요. 그런데 또 자세히 또 비싼 그 영양 보조제 뭐 이런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판매 방식의 문제도 좀 있지 않나. 직거래면 좀 저렴해지는데 몇 단계를 막 거쳐서 판매가 되다 보면 가격이 부풀려지고 그런 면도 있지 않나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, 먹는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참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조그만 그 인터넷 쇼핑몰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. 우리 암 환자들에게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거, 좀 이런 효과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세지 않은 거, 이런 거 몇 가지 모아서 우리 암 환우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몰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. 근데 나중에 다 만들어지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암 환자는 이렇게 롱런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항암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항암을 하는 경우는 항암을 하다가 처음부터 너무 몸이 쇠약하신 분들은 항암을 하던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한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항암을 했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추적 검사만 하다가 2, 3년 뭐 이때 재발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.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발 환자였어요. 그래서 재발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우리 암 환우님들이 재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정도로, 그래서 만약에 항암을 내가 했다 그러면 재발을 하지 않을 만큼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보니까 재발이 안 되는 분들은 먹는 거, 운동요법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생활해서 아주 생활을 하셨어요. 먹는 것도 철저히 가리고. 그런데 별로 안 가리고 뭐 워낙 병원에서 그걸 안 가르쳐줬다고 나중에 병원 탓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은 그 영양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 먹어라, 그냥 입맛 땡기는 대로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그건 본인의 어떤 그 뭐 인터넷 이런 데 뒤져보면 암 환자는 이런 거 먹지 말 하는 내용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그게 근거 없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려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, 그래서 길게 가야 됩니다. 이제 첫째는 수술 항암을 하고 나서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. 그래도 일단은 길게 가야 되는 건 확실한 거죠. 롱런 해야 되는 건.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너무 퍽퍽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항암 재발을 했을 경우는 2, 3년 또 길게는 5년, 7년 뭐 최장 길게는 25년 만에 다른 암이, 그분은 아마 다 완쾌됐다가 다른 암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25년 만에 뭐 재발인지 새로운 암이 또 생긴 분을 봤거든요. 근데 그렇게 이미 암의 체질이라고 하면 이 암 체질을 완벽하게 바꾸지 않는 한은 또 언제 내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암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길게 가는 롱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.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, 특히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활동을 잘 못하세요. 병원에서 항암을 하는 거와 동시에 사람 기력이 확 떨어지면서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하다가 또 재발하면 그때부터는 아예 놔버리는 경우가 있고, 아예 놔버리고 있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,
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,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에 대한 대비, 가족이 누가 이제 보러 올 것인가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후에는 내 예산이 어떻게 소진이 될 것인가.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좀 쉬운 일, 그러니까 뭐 시간을 좀 짧게 일할 수 있는 일, 그런 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. 일부라도 벌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방법도 오히려 건강하게 약간의 긴장감도 있으면서 내 몸에 무리 가지 않을 만큼의 짧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. 그리고 항암을 하지 않는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활동을 다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. 제가 아는 분들. 저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제활동을 항암을 하지 않으면 좀 할 수 있으니까 벌면서 쓰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이제 항암을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의 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말씀드린 결론적으로는 암 환자는 멀리 보고 가장 저렴하고 효과 좋은 치유법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요요법을 한동안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디톡스 제품을 먹다 보니까 소변에서 상당히 냄새가 좀 고약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.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아는 암 환우는 그걸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입에서 늘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. 잇몸에서. 근데 요로법으로 가글만 하는 요로법도 있거든요. 가글 하고 나서부터 이게 딱 멈췄다고 너무 좋아하는 분도 계셨고, 또 암이 좀 줄어들었다는 분도 계셨어요. 그래서 돈이 전혀 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민간요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돈이 들지 않는 요법부터 한번 해보시길 저는 권하고 싶은 마음이고요.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비싼 것보다 좀 저렴하면서 그래도 이 평가가 좋은 그런 제품 쪽에 영양보조제도 드시면 오히려 좀 롱런 하는데 좀 지장이 없지 않을까.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오히려 암이 나아가다가도 또 이제 암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. 마음이 불안하면. 돈이 떨어지면 막 불안하고 이제 난 죽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직접 암 환우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으면서 그 돈이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